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주차 첫 번째 수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그 캐스터, 자, 베이스, 그리고 지지대, 부시, 축, 바퀴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지난 시간에 모델링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모델링을 이제는 서로 간에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움직여 보는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인벤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인벤터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인벤터가 실행이 됐으면 가장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standard.ipt라는 우리가 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확인했다 그러면 오늘은 조립을 하기 위한 standard.iam standard.iam이라는 조립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누르면 현재 그 인벤터에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CAD에서 조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조립할 수 있는 순서를 간략하게 이제 그 말로 설명드리면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링 형상을 현재 화면 쪽으로 먼저 불러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형상을 현재 도면 쪽으로 먼저 가져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 이동하고 자유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불러온 형상들을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이동하거나 회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배치로 형상을 불렀을 때 모양 자체가 방향성이라든지 위치가 제각각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동이나 회전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조립하기 쉽게끔 위치나 회전을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조립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조립과 관련되는 구속입니다. 즉 조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립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이동입니다. 즉 우리가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조립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립한 형상들을 한 번씩 움직여 봐야 되거든요. 움직임을 확인하고 내가 제대로 조립했는지 또는 어딘가 조립이 빠져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조립을 하다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막 조립을 해서 그렇거든요. 항상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검토 작업을 해야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또는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배치 기능으로 조립할 형상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이동과 회전 기능 이용해서 조립하기 쉽게끔 방향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립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용자는 다시 이동을 시키면서 조립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립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이고요. 첫 번째 사용자는 먼저 1번이라는 베이스를 먼저 불러오고 두 번째 지지대를 불러와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에서 첫 번째 불러오는 기능, 배치 기능을 실행합니다. 배치를 클릭하면 먼저 물어보거든요. 어떤 부품을 불러올 건지 선택할 거니까 첫 번째 저는 베이스라는 형상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베이스 형상이 화면상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먼저 적당한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클릭된 위치로 형상이 불러오는데 이때 첫 번째 형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두 번째 형상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이때는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배치 기능을 종료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이동. 자, 사용자는 자유이동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형상을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바꾸는 기능은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형상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끌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고정된 화면에서
이 형상 자체만 위치가 이동합니다. 화면 전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부품에 대한 위치만 이동하는 게 이동 기능이고요. 자, 회전 기능은 여기 있는 회전 기능을 실행합니다. 회전 기능을 실행하고 회전시킬 형상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게 되면은 선택된 부품만 회전이 됩니다. 화면 전체가 회전되는 게 아니고 선택한 부품만 회전시키는 게 회전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다 실행하셨다 그러면 키보드 ESC를 누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상을 불러와서 이동하거나 회전 기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구속이라는 버튼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구속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구속에는 크게 메이트 조건에 메이트와 플러시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라는 조건에서는 각도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이라는 옵션과 그리고 삽입이라는 옵션, 그리고 대칭 옵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은 바로 메이트 조건입니다. 메이트 조건에서 사용자가 메이트, 즉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이 서로 마주보게 조립하는 메이트, 그리고 플러시는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이 같은 평면상에서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 플러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따지면은 웬만한 기계 부품이라든지 자동화 부품들 조립이 다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체크를 한 다음에 일단은 형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립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안 됐거든요. 일단은 취소를 하고 방금 불러온 이 형상도 일단 이 화면은 제가 닫고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고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한 다음에 처음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standard.iam 조립 작업을 한다라고 선택하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치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사용자가 불러올 형상을 첫 번째 베이스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의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형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키보드 ESC를 눌러서 배치 기능을 완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불러온 형상을 어떻게 보면은 기준으로 삼을 거거든요. 그럼 기준은 다음 작업할 위치를 이동하거나 회전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러온 형상은 회전이나 위치 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온 형상, 즉 검색기, 우리 작업틀이라고 그러죠. 작업틀이 검색기에서 불러온 형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고정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할 겁니다. 고정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마우스 앞쪽에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앞정으로 표시가 된 부분인데, 고정이 된 부품은 이제부터 얘네들은 마우스로 끌기에도 이동이 되지 않고요. 또는 자유회전을 클릭해서 형상을 클릭하더라도 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형상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 즉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기준 부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러온 형상은 고정시키는 게 하나의 정석이고요. 첫 번째 부품을 불러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부품, 여기 2번 2번이라는 두 번째 부품을 불러와서 위쪽에다가 이 부분인가요?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다시 배치 기능을 실행하고 두 번째 지시대 서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서 배치시켰고요. 배치를 끝냈다 그러면 키보드 ESC를 눌러서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상부터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자유회전, 자유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클릭하면은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이 형상만 자유롭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그죠? 화면을 돌려가면서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회전하시고요. 그리고 키보드 ESC 그리고 형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각도로 바꿔주면 되지 정확하게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할 건데
조립에 대한 조건은 바로 구속이라는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메이트라는 유형에서 메이트, 즉 선택한 면끼리 달라붙는 메이트 또는 선택한 면끼리 같은 평면상에서 같이 바라보는 플롯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 여기서는 저는 먼저 어떻게 제가 선택하는 윗면과 제가 선택하는 형상의 바닥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달라붙는다는 기능은 바로 메이트입니다. 그래서 메이트에서 첫 번째 부품의 평면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부품의 평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두 평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게끔 이렇게 조립되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조립을 하신 다음에 꼭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품을 마우스로 끌기를 해봅니다. 마우스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현재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평면, 윗면과 바닥면, 그죠? 아까 말했던 윗면과 바닥면이 서로 간에 붙은 상태에서 그 면 위에서만 슬라이딩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립을 해볼까요? 또 다른 조립은, 자, 이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형상이 뒷면입니까? 형상의 뒷면이랑 그리고 형상의 측면, 이 뒷면과 측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달라붙는다라는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메이트 유형에서 서로 간에 달라붙는다, 메이트. 해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이 측면입니다. 자, 화면이 작을 때는 측면 부분이 잘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최대한 확대시켜 놓고 확실하게 면을 찍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측면을 선택합니다. 이 측면하고 조립되는 부분은 다음 형상의 뒷면입니다. 확실하게 뒷면을 클릭하고, 자, 조립을 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마우스로 꼭 움직여 봅니다. 마우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윗면과 바닥면을 붙였고 뒷면과 측면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도 사용자는 조립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건데, 그때 고정하는 기능이 조립 조건 구속이었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이트와 메이트, 즉 면과 면끼리 붙이는 게 아니고 플롯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어떻게 여기 측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을 선택하면은 선택한 측면과 측면이 같은 면상에서 같은 화살표 방향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측면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같은 면에서 같이 바라보는 플롯이 조립이 되었습니다. 자, 항상 조립을 하신 다음에 꼭 확인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은, 마우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이 부품은 이제 조립이 끝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 자, 이번에 이쪽 볼까요? 이번에 여기다가 이번에 5번, 5번이라는 부시를 한번 조립해 볼게요. 여기 5번입니까? 5번이라는 부시를 여기다가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배치, 우리는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에 필요한 부품은 5번입니다. 5번을 선택하고 열기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 선택한 부품이 현재 화면상에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게 하시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유 회전을 클릭해서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회전하기 쉬운 방향으로 대충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키보드 ESC.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부시는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다시 조립 조건,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을 실행한 다음에 메이트라는 조립 조건으로 어떻게 사용자가 이번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여기 원통면을 선택합니다. 자, 원통면은 평면이 아닙니다. 원통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지금처럼 중심축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중심축이 발생되는 원통면을 클릭하고 또 다른 원통면입니까?
또 다른 원통면에 마우스 가져가면은 중심선이 나옵니다. 이때 중심선이 나오는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서로 간에 중심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축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축조립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얘를 움직여 보면은 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이렇게, 즉 측면부 뒷면입니까? 이 오른쪽 면과 또는 왼쪽 면이 서로 간에 붙어야 되니까 예, 화면을 대략적으로 띄워놓고 다시 한 번 더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이번에는 서로 간에 만나는 메이트. 자, 메이트는 면과 면이 달라붙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이트에서 선택한 측면하고 선택한 이 측면을 서로 간에 붙여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달라붙는 조립으로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이 부시라는 부품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자, 물론 이 부시는 안에서 이제 회전하는 성질은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끝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3번, 4번입니까? 4번이라는 축을 같은 방법으로 불러와서 또 똑같이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에서 다시 볼까요? 인벤터에서 배치를 실행합니다. 어떤 부품을 불러올 거냐면은 이제 4번입니까? 4번 축이라는 부품을 선택을 하고 열기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4번 축 부품이 현재 화면상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축 부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마우스로 끌게 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자유회전을 클릭해서 회전 조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마우스 끌게 하시면서 회전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적당하게만 그냥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았으면은 키보드 ESC.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시키고 배치하고 위치시킨 축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조건 구속.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자, 같은 방법으로 메이트입니다. 서로 간에 달라붙는 면과 면을 클릭할 건데,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달라붙냐면은 여기 구멍 안쪽에 있는 원통면, 구멍 안쪽에 있는 원통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축의 바깥쪽 원통면을 선택하거든요. 즉 여기 원통면과 여기 원통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미리 보기가 되는 축, 이 중심 축과 축끼리 서로 붙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원통면을 클릭해서 나오는 축이니까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서로 간에 축끼리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이 축을 마우스로 끌게 하면은 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은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 오른쪽 측면과 축의 왼쪽 측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립 조건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메이트,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어라 메이트 조건에서, 자, 사용자는 첫 번째 측면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 좀 화면을 확대시킵니다. 화면이 작으면 이 측면, 이제 이 면이 클릭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확실하게 화면을 확대해 놓고 확실하게 면을 찍어야 됩니다. 즉 사용자가 선택한 측면과 측면이니까 측면을 딱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한 측면까지 이렇게 조립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조립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조립을 끝냈습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성했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3번 바퀴입니까? 바퀴 휠 형상을 여기다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3번 휠 형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휠 형상을 불러왔고요. 자, 이번에는 또 같은 방법이죠. 이 휠에 대한 구멍은 축 부분하고 서로 간에 조립됩니다. 그러면은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 기능을 실행합니다. 서로 간에 만나는 면과 면을 클릭할 거니까 축의 원통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퀴의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서로 간의 원통면끼리 조립이 됐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 바퀴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은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는 그죠? 측면과 측면입니까? 예, 부시의 측면과 바퀴의 측면끼리 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이트입니다. 자,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죠. 그래서 바퀴의 측면하고 클릭, 부시의 측면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은 두 부품이 조립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움직이면은 물론 바퀴는 회전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원이기 때문에 회전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하여튼 이 바퀴는 회전만 될 뿐이지 바깥쪽으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번에 어떤 겁니까요? 이번에는 5번. 다시 5번 푸시를 불러와서 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다시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립시킬 푸시를 선택합니다. 열기를 누른 다음에 배치할 위치를 클릭하고요. 자, 키보드 ESC를 눌러서 이렇게 푸시 형상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자유회전을 해서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이렇게 마우스로 살살살 들어가시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꿀 필요는 없죠.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부시가 이 축기하고 서로 간에 조립이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조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화면을 바꿔놨고요. 이제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 조건, 자, 조립 조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앞전까지는 어떻게 조립했냐면 사용자가 선택하는 원통면과 원통면을 조립을 했고, 두 번째 측면과 측면을 조립을 해서 이렇게 두 번을 조립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메이트에서 첫 번째 원통면과 원통면을 조립했고요. 두 번째는 메이트에서 측면과 그리고 여기 측면을 조립하면서 조립 조건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원통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삽입이라는 조건으로 한 번만의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삽입이라는 조건에서 어떻게? 자, 마찬가지 솔루션입니다. 자, 반대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접촉하는 모서리, 즉 원모서리, 원형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은 모서리와 모서리끼리 달라붙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삽입이라는 조건은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즉 어느 모서리와 어느 모서리가 달라붙냐 해서 모서리 부분, 즉 실질적으로 달라붙는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입니까? 자, 이 모서리죠. 자, 사용자는 삽입에서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해당되는 중심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모서리랑 달라붙는 모서리는 어느 쪽입니까요? 예, 이 모서리죠. 여기 나와 있는 이쪽 모서리입니다. 여기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한 번만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즉 모서리와 모서리는 서로 간의 중심축이랑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면조립이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부시에 대한 조립을 끝냈습니다. 지금 이 부시는 한 번만에 삽입이란 조건으로 조립을 끝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분에 또 2번입니까? 오른쪽 부분에 2번이라는 지지대를 불러와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다시 배치 기능을 활용해서 몇 번을 불러올 거냐면은 서포트 2번을 불러옵니다. 열기 기능을 했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키보드 ESC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조립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자유회전을 이용해서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키보드 ESC. 자, 그러면은 이 형상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멍과 구멍에는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구멍의 원통면과 원통면을 조립하고 그리고 형상의 윗면과 형상의 바닥면을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 앞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형 모서리 하나만 클릭하면은 동시에 두 가지 조립 조건이 적용되니까 마찬가지로 구속에서 우리는 메이트가 아닌 삽입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삽입 기능은 실제로 만나는 모서리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입니다. 예, 여기 있는 원형 모서리. 자,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고요. 이 원형 모서리랑 서로 간에 달라붙는 모서리는 바닥에 있는 원형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원형 모서리끼리 화살표와 화살표가 서로 간에 달라붙거든요.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지금과 같이 원형 모서리끼리 달라붙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축 조립, 즉 모서리에 해당되는 축을 조립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반대쪽 구멍이죠. 반대쪽 구멍도 동일하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원형 모서리와 바닥에 있는 원형 모서리 두 개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에서 삽입, 삽입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고 바닥에 있는 원형 모서리를 클릭해서 두 개에 대한 원형 모서리를 서로 간에 붙였습니다. 자,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얘를 움직여 보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조립까지 전체 기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퀴는 자유롭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형상에서 회전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품을 한번 수정 편집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품을 간략하게 수정, 즉 측면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회전되는 모습을 육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부품을 제가 수정을 하려면은 3번 부품이 검색기 작업 트리에서 3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사용자들은 편집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열기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저는 열기 할까요? 이 3번이라는 부품을 다른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면은 3번 부품이 이렇게 다시 새로운 화면으로 떴고요. 이 상태에서 측면에다가 스케치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립 화면이 아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부품 설계 화면입니다. 부품 설계에서 사용자는 스케치를 할 건데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원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하나 대충 그리고 치수도 현재는 도면상에는 이 구멍은 도면이 없는 겁니다. 도면이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중심 거리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중심 거리 입력했고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도 대략적으로 입력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 원을 돌출 기능으로 잘라내겠습니다. 돌출한 다음에 원 안쪽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전체를 다 뚫을 거니까 전체 부분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잘라내기 위해서 결합이 아닌 잘라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바퀴 부분에 구멍이 생성되었고요. 지금은 구멍을 편집했기 때문에 다시 조립품입니까? 조립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조립품까지도 같이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바뀌면은 그죠? 지금처럼 부품을 바꾸게 되면은 조립품까지도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바퀴를 마우스로 회전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배치해서 형상을 불러왔고 이동하고 회전하면서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속에서 메이트는 선택한 면끼리 달라붙고 플러시는 선택한 면끼리 같은 평면에서 같은 방향성을 바라본다.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삽입이라는 기능은 서로 간에 달라붙는 원형 모서리, 원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모서리끼리 달라붙는 기능이 바로 여기 삽입입니까? 삽입이란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